저희 지금까지 얘기했을 때 투자 상품 중에 보험이랑 적금은 없던데 빼먹은 거예요? 아니면 없는 거예요? 저는 일단 적금은 영원이고요. 그다음에 뭐 아주 작은 돈이나 푼돈 뭐 이런 것들은 P2P로 돌립니다. P2P로 이제 뭐 카카오도 있고 제가 이제 들고 있는 뭐 다른 상품들도 있는데 보통 한 4에서 7%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. 10,000원부터 투자할 수 있고 소액은 그런 식으로 돌리고요. 적금은 절대 넣지 않습니다.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집 화재 보험,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외에는 없습니다. 왜 없는 거예요? 없습니다. 왜냐면 저는 보험 상품을 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불합리한 상품이기 때문에. 병원 실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, 사람들이. 근데 저도 병원 실비까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해요. 일반 분들이 좀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. 특히나 아이들이 있으면 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인이고 이제 제가 투자 쪽으로 하다 보니까 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투자해서 혹시나 저희가 아프게 되면 그 비용으로 진료를 받으면 되고 아프지 않으면 저희가 다 세이브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들지 않죠.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는 저도 이제 암보험이나 뭐 이런 걸 들었었는데 다 해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종신보험을 들고 있었죠. 그거 해지해서 지금 다 투자로 돌리고 있고요.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뉴스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뭐 암보험이나 이런 거 들었을 때 실제 내가 병에 걸리면 받기가 쉽지 않아요. 보험사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갖고 주지 않는다고요. 그죠? 근데 내가 보험금을 내고 막상 병에 걸렸을 때 큰 돈이 들어가니까 보험을 들은 건데 정작 병에 걸리면 이 핑계 저 핑계에서 안 주려고 그러고 막 소송 걸고 막 비밀유지 각서 써야 막 겨우 조금 보장해주고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보험료를 막 10년 20년 납부했는데 병에 안 걸렸어요. 그럼 그 돈 또 다 날아가는 거예요. 예전에는 그나마 환급금이 좀 많고 그런 보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부 다 환급금이 거의 없어요. 제로예요. 그러다 보면 낸 돈은 병에 안 걸리면 다 날아가고 걸려도 받을 확률이 있고 그러면 그럴 바에야 저는 그 보험료를 모아서 제가 10년 20년 동안 모아서 투자를 해서 병에 걸리면 그 돈으로 치료를 받고 안 걸리면 전부 다 내 수익이잖아요.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느 게 더 수익이냐 이거죠. 그리고 보험사들이 그 많은 직원들, 수만 명이 되는 직원들, 그 다음에 거기 뭐 사장들, CEO들, 그 다음에 오너일가들, 이런 사람들 뭐 급여 주고 배당까지 가져가면서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, 그거 다 여러분들 돈이에요. 보험료 낸 돈이라고요. 그래서 저는 보험을 화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의무로 들어야 되니까 들어야 되고요. 그리고 화재도 저희가 예고할 수 없는 사이에 생길 수 있으니까 화재보험하고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뭐 아까 얘기하신 정신보험, 실비보험. 실비보험 정도는 뭐 들어도 괜찮겠다 싶은데 나머지 보험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.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너무 잘 돼 있잖아요. 뭐 감기 걸려도 무슨 병 걸려도 뭐 몇천 원 몇만 원이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. 다 무료잖아요.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뭐 코로나 걸려서 검사 받고 왔는데 뭐 진료비 140만 원씩 나오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뭐 2만 몇천 원, 3만 몇천 원 많이 나와봐 10몇만 원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보장받으려고 보험을 든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 너무 좋으니까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그런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조장해갖고 서민들의 그런 주머니를 뺏어가는 이 보험사들을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49세에 은퇴를 생각한다 하셨잖아요. 네. 은퇴 후에 월 수입은 얼마나 생각하시나요? 고정적인?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한 300만 원 정도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야 일단 뭐 제가 막연하게 300만 원을 잡은 건 아니고요. 뉴스에서 봤는데 이제 65세 이상 노후 생활비 했을 때 259만 원을 잡더라고요. 근데 그 259만 원이 이제 뭐 하루 세끼 먹고 그다음에 이제 1년에 2회 이상 뭐 여행을 갈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 비용을 잡았을 때 259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정도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.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좀 뭐랄까 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집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 조금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. 그리고 지금 월세 받는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주식 배당도 받을 수 있도록 세팅해 놓을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민연금도 당연히 나올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제가 회사 생활 15년 하면서 개인연금을 또 들어놓은 게 있어요. 그 연금 포함해서 일단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죠. 지금은 이제 아직 많이 모질라지만 뭐 계속 해봐야죠. 어차피 목표니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. 잔업 투자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? 네, 이번 3월, 작년 3월이죠, 3월. 코로나 때. 네, 코로나 때. 계좌가 뭐 거의 반토막이 났으니까요. 네. 지금은 괜찮고요? 네, 지금은 뭐 주가 지수가 그때를 넘겼잖아요, 이미.
넘겼으니까 그때 2,600이 최고였는데 그때를 넘겨서 뭐 3,200, 3,300을 찍고 조금 조정받고 있으니까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. 투자 힘들진 않아요? 힘들죠. 투자가 쉬우면 다 투자로 먹고 살죠. 실제로 2019년도 5 증권사죠. 키움증권이라고 하더라고요. 개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키움증권인데 키움증권 계좌를 까봤더니 개인들 계좌를 까봤더니 95%가 손실이라고 하더라고요. 예, 그리고 이제 2%가 수익이고 나머지 2%는 장기 투자하신 분들, 아예 돈 넣어놓고 안 건드신 분들, 그분들도 수익이고 1%는 이제 전업 투자자분들, 뭐 이런 분들이세요. 거의. 그러니까 사실상 전업 투자자분들하고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해서 대략 5%, 100명 중에 5명만 수익이 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빼면 돈 넣고 여기 돈 넣고 신경 안 쓰시는 분들 빼면 실제로 사고 팔고 하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수익 나시는 분들은 3%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. 100분 중에 3분 수익이 나고 있는 거예요. 그런 시장입니다.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? 뭐 앞으로의 계획은 똑같죠. 일단은 국내 주식시장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뭐 저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, 그리고 버블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. 대신에 이제 뭐 항상 이런 위기가 왔다가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나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항상 더 많이 가파른 상승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4월달, 5월달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대비해서 비중을 조금 줄여놓은 상태지만, 하지만 항상 그렇거든요. 시장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폭락하고 내가 예상했던 버블보다 더 많이 버블이 일어난다고요.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많이 먹었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돈을 다 빼버리면 진짜로 주식시장에 랠리가 왔을 때 또 그 날아가는 시장에서 돈 버는 기회를 놓칠 수 있거든요. 일정 비율을 항상 유지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. 일단 목표는 다음 랠리가 나왔을 때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고, 하락 조정이 나왔을 때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놓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는 거. 뭐 정확한 타이밍은 없겠지만 저는 저만의 기준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지켜줘야 될 부분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가차없이 물러났다가 그 부분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다시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, 일단은 지금은 코스피나 이런 것들이 아직 그런 부분들을 뭐 깨고 시장이 무너지고 이러고 있지 않으니까 일정 비중을 유지하고 있고요. 시장이 여기서 더 상승을 한다고 하면, 한 번 더 상승을 한다면,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개념입니다, 이거는. 근데 마지막 랠리라고 봐요. 마지막 랠리. 마지막 랠리가 한번 올 건데 아마도 가파른 상승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지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횡보가 나올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일단은 시장을 계속 보면서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. 어떻게 되는지 보고 거기에 맞게 대응해서 일단 수익을 극대화하고, 저 개인적인 바람은 이제 저희가 올해 말쯤에 이제 주택을 짓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딱 매매를 하고, 다 짓고 난 뒤에는 연말까지나 더 내년 초까지는 좀 쉬었으면,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매매를 해서 내년 초에는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사실은 저희가 주택을 원래 저희가 직영으로 지려고 했잖아요. 네. 그죠? 근데 이제 이번에 주식장이 너무 좋아서 마음을 바꾼 겁니다. 왜냐면 제가 주택을 좀 지어보고 싶었어요. 사실은 시험도 해보고 맞아. 뭐 돈도 좀 아끼고, 솔직히 뭐 저희가 뭐 그래도 한 개인이 지으면 맡기는 것보다 한 3, 4천만 원 이상 절약되니까 저희가 솔직히 좀 탐도 났는데, 근데 지금 장이 이렇게 좋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. 시간적 여유도 없고, 내가 집을 지어서 돈을 아끼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투자하는 시장에서 더 벌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, 벌 수 있을 때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으려고 일단 마음을 바꾼 겁니다. 기농기촌에서 뭐 먹고 살지 고민이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?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네. 귀촌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놀란 게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귀촌하려고 하시더라고요.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았어요. 맞아.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이제 달그닥TV도 보니까 특히나 이제 집 구하시는 분들 많고, 그리고 이제 또 귀촌하실 때 가격적인 부분이 좀 부담되다 보니까 저렴한 주택들을 또 많이 찾으시더라고요. 아무래도 또 여생을 보내시려고 하니까 주택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 좀 힘들겠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, 이 영상을 모르겠어요. 20, 30대 분들이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40, 50대 분들은 보실 거고요. 근데 이제 은퇴까지, 본인이 뭐 60세까지 70세까지 난 일할 거다 그러면 은퇴까지 한 10년 이상 남으신 분들은 좀 자산시장, 뭐 그게 부동산이든 뭐 금액이나 소액밖에 없다 그러면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꼭 투자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, 같이. 그래서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너무 많은 비중을 넣지 말고요, 20% 정도 넣으셨으면 좋겠고,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, 40대, 30대 이런 분들은 50% 이상 정도 좀 그렇게 본인이 현역으로 일하시면서 자산을 좀 계속 모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제 귀농귀촌에서 들어왔을 때 본인이 물론 들어와서도 일은 저도 할 겁니다. 저도 할 거예요. 단지 누군가에 매여서 꼭 출근해야 되고 뭐 하기 싫은 일 하고 이런 걸 안 하겠다는 거지.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고 들어오시면 한 달에 뭐 국민연금도 들어오실 거고, 개인연금 좀 들어놓으시고, 본인이 이제 주식 같은 거,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거, 배당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특발 배당까지 하면 한 5% 이상 배당이 나오잖아요. 의미 있는 금액 정도를 좀 만들어 놓으면
그래도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만 국민연금 포함해서 한 150만 원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고정적인 수입은? 응. 확실히 안정감이 있거든요. 왜냐면 이제 사람이 제일 비참해지는 게 끼니 걱정이거든요. 근데 뭐 도시에서 삶이 좀 팍팍하고 막 이래서 시골 들어왔더니 또 시골 들어와서 끼니 걱정을 하면 그것만큼 또 짜증나고 힘든 게 없거든요. 왜냐면 이제 그때는 나도 다 은퇴를 했고 없는 상태인데 그때 가서 끼니 걱정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좀 이런 부분들을 뭐 집값 너무 올라서 이제 끝났어, 주식도 너무 올라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는 반드시 또 옵니다. 그래서 아직 30, 40대이신 분들은 10%, 20% 정도 미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해놓고 선발대 보내놓고 나중에 이제 주시장이 무너지거나 자산시장이 본인이 좀 사고 싶었던 뭐 부동산이나 아파트 이런 자산시장이 폭락했을 때 더 떨어지겠지, 뭐 망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회피하지 마시고요. 항상 관심 있게 보시다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15%다, 20%다 목표했던 것들의 가격이 오면 그때 과감하게 매입하셔야 돼요.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공부를 먼저 하시고 잘 몰랐을 때는 1등 기업을 꾸준히 모아가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좀 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 나중에 은퇴하실 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은퇴하시거나 저처럼 아니면 본인이 은퇴했을 때 모았을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들이 좀 안정적으로 모여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결론은 투자를 하셔라. 그리고 실물 자산에 꼭 투자를 하셔라. 투자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한번 또 저희 달그닥TV 구독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그 여주 집 짓는 거 정리가 되면 따로 채널을 파서 투자 관련된 걸 얘기를 한번 할 거예요. 왜냐면 지금 주식시장이 화랑장이다 보니까 뭐 아예 주식 투자를 잘 모르는데 막 뭐 이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어그로 끌어서 또 설명하시는 분들은 많고 아니면 너무 막 슈퍼개미 막 몇백억씩 자산 읽으신 분들 막 이런 분들 또 화랑이더라고요. 많이 나와서. 근데 약간 저 같은 부류가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제일 많을 것 같거든요. 소위 말하는 좀 와닿는 우리 같은 레벨에 와닿는 이런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잘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런 분들은 이슈가 안 되니까 시장에서 이슈가 안 되니까 좀 잘 조회수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유튜브를 팠다가도 그냥 다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이거 아니면 이제 뭐 나 주식해서 뭐 5천만 원 날렸어요, 1억 날렸어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인기를 끌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좀 저처럼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. 저 정도 수익 내면서 이런 분들이 많을 건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보면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하고 저희하고 좀 딱 맞는 커넥션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좀 없어서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요 정도 그냥 주식을 이제 초보티를 막 먹고 그다음에 뭐 고수는 아닌 그러면서 이제 자금 규모도 내가 좀 어떻게 꿈꿔볼 수 있는 규모를 좀 이렇게 운영해서 실제로 굴려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잘 없어서 제가 일단 그런 거를 좀 같이 얘기하고 뭐 책도 좀 추천하고 그다음에 마인드라든가 실패했던 거라든가 뭐 시장을 내가 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이런 채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여기 달그닥TV에도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. 안 하려고 했어. 나 그래서 얼굴 공개도 지금 안 하잖아요. 난 내 채널에서 내가 얘기할 건데. 맞아. 내 아이템인데. 제가 해달라고 쫄랐죠.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일단은 달그닥TV도 귀농귀촌 하는 거고 저도 어쨌든 같이 뭐 촬영하면서 와이프랑 같이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귀농귀촌에서 뭐 먹고 살지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니들은 거기 뭐 여주 가고 뭐 먹고 살래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이제 얘기하자고 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뭐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어요. 어디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와이프는 또 일을 하고 있고요. 네, 그리고 저는 이제 전업투자자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에서 임대수업도 조금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. 뭐 저희가 뭐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큰 규모로 있는 건 아니고요. 뭐 정말 지방에 작은 막 싼 거 있잖아요. 몇 천만 원짜리 그런 것들이에요. 근데 이제 어쨌든 수익률은 막 5%, 6%, 7%씩 나오는 것들이니까 저희가 유지하고 있고요. 그리고 최대한 막 10,000원짜리 한 장, 1,000원짜리 한 장까지 모아서 P2P에 넣어서 막 4%든 5%든 수익률을 내서 일단 악착같이 모아서 저희가 목표한 그 꿈꾸고자 하는 금액에 계속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마침 올해 또 주식이 이렇게 진짜 죽음에서 살아나니까 화랑장에 와서 저희가 목표한 금액이 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.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와서 일단은 좀 안정권에 있는 추세라서 여러분들한테도 앞으로 또 기회가 있다고 저는 반드시 생각하거든요. 반드시 기회가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집값 올랐네 짜증나네, 뭐 주식 올랐네 짜증나네, 뭐 주식은 위험한 거네, 주식하면 폐가망신한다네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지 마시고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셔야 다음에 또 폭락장이 왔을 때 또 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셨다가 다음에 혹시나 이런 또 자산이 급락하는 어떤 외부 변수에 의해서 급락하는 상황이 오면 혹시 알아요? 또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미사일 쏘고 싸울지 이런 외부 변수가 오면
그럴 때 겁먹지 마시고 준비 잘하셨다가 어떤 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떨어졌을 때 담아갈 건지 미리 공부해 두셨다가 조금 자산을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